예,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서울의 소리가 그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하고 2021년 7월에서 12월 사이 50회에 걸쳐서 7시간가량 뭐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거죠. 수백 차례 통화를 해가지고 그 통화 녹음을 자신의 유튜브에도 냈고, 특히 MBC의 그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 방송을 해갖고 큰 파장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 일부에서 오경미 대법관이 주심 판사네요. 최종 결론을 내렸네요. 그래서 1,000만 원? 김건희 여사가 승소를 하고 1,0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어요.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은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정당한 취재 행위다. 언론의 자유를 들고 나왔고, 이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불법 녹음이다. 불법 행위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대법원에서는 지금 불법 행위 쪽에 손을 들어준 건가요? 그게 지금 가처분 신청을 했었어요, 먼저. 그 김건희 여사 쪽에서 이거는 불법이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아주 사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은 방송하지 말라,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서울의 소리 쪽에서 전부 다 해버렸어요. 아, 다 했군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이거는 프라이버시, 개인적인 어떤 자기 비밀을 지켜야 될 그걸 침해했다. 그걸 명예훼손으로 본 거예요. 그 개인 사생활의 침해. 이걸 가지고 이번에 그 인정한 거고요. 사생활 침해. 그건 누구든지 보호받아야 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서울의 소리 쪽에서 했는데 1억 청구했거든요. 1억 원. 근데 이제 10분의 1인 1,000만 원 나왔죠. 그 나온 이유는 잘못한 거는 맞는데, 프라이버시 침해한 거는 맞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력 그 대선 후보였잖아요. 경선 후보고 하니까 어떤 대통령 후보 가족의 어떤 걸 알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다. 공적 인물 아닙니까? 공적 인물, 그때 공적 인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요. 대통령 후보의 부인의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 이걸 위해서 한 거니까 이게 정당하다는 건 아니고 그 침해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부분. 그 침해를 했지만 이 정당한 어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게 해준 면도 있다. 해가지고 1억에서 1,000만 원으로 깎아 내려준 거죠. 그런데 이 취재를 하면서 내가 이것을 기사를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하면서 취재하는 기자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취재 제한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취재 문제가 아니고, 이 취재를 하고, 그 다음 뭐 발표하는 건 좋은데, 국민들의 알 권리, 공적인 인물에 대한, 이거와 관계 없다는 거죠. 없는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대통령이 무슨 화장실 간 이야기, 이런 걸 알려서는 안 되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한 말, 이런 건 알리는 건 좋은데, 그래서 이거는 사적인 영역에 관해서는 보도하지 말을 하고 법원 결정까지 나왔는데 그걸 무시했다는 거죠. 그 부분만 지금 인정을 해서 그게 문제된 거죠. 1억 원 중에 10분의 1만 인정한 그러니까 아주 소액이 인정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취재에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영역에 속하는 부분, 그거는 괜찮았던 거죠. 7시간 중에서 아마 일부일 거예요. 아마 사생활에 관한 부분이.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결혼 생활에 관한 뭐 내밀한 부분, 그런 이런 것들이 걸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이 다 그랬습니다. 기자가 취재하더라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보도 취지에 맞는 것만 해야지. 그냥 기자라고 해서 모든 걸 그렇죠. 그건 당연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일반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가 없죠. 특히 이명수 기자가 통화를 하면서 내용은 비밀로 하겠다 이렇게까지 또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어쨌든 이번 판결은 대통령 가족이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사례도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대통령과 관련된 경우는 가끔 있어요. 있죠, 그러나 있죠. 부인이 하는 경우는 아마 처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취재 윤리라는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예, 맞습니다. 지금, 크게는 윤리고 예. 작게는 프라이버시 침해고 이런 거. 특히 인터넷 신문이라든가 유튜브 이런 것들이 너무 네. 지금 성행하면서 정말 아니면 말고시 가짜 뉴스가 흥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하나의 경종이라고 봐야겠죠. 네, 앞으로 이런 게 사실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변호사 선임도 어렵고 그러니까 피해를 당하고도 좀 참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언론이 무슨 그 칼을 마구 휘두르는 예. 이런 형태가 있어 왔는데 이걸 이제 좀 법원에서 제 생각에는 8천만 원 너무 적다. 이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상당 부분 물려야지 1,000만 원 물려야 되겠습니까? 예.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만은 대통령실과 관련해서 그동안 늘 논란이 되어 왔고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에 민정수석실이 권력기관을 쥐락펴락하면서 권력을 농단했다 그런 뭐 오해를 좀 받았지 않습니까? 예, 특히 조국 민정수석실. 그래서 대통령 공약으로 민정수석실을 폐지를 했는데 그래서 폐지하고 한 2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국정 운영의 뭐랄까 그 장악력이 너무 떨어진다. 그게 대통령의 자정작용이 완전히 그립이 예. 너무 약해진 것 아니냐. 그런 논란과 함께 여론 수렴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에는 이제 법무수석이냐, 뭐 법률수석이냐, 아니면은 민정수석으로 그대로 하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일단 현재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를 한 것 보면은 법률수석으로 해서 김주연 전 법무차관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네요. 네. 어떻습니까? 법무수석, 법률수석 이걸 신설을 하는 게 법률수석 이름 명칭도 조금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법률수석이 무슨 대통령이 그냥 그 법률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 역할은. 그거는 법무부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법률비서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도 지금까지. 법무부를 뭐라 그러냐면 어토니 제너럴 그럽니다. 법무장관을. 그러니까 어떤 변호사라 생각하는 거죠. 그 정부를 대리하는 변호사. 그 사람들이 법률적인 한 건데 사실 역할은 지금 하라는 거는 어떤 인사 검증, 그다음 청와대나 공직기강, 공직기강 확립, 그리고 권력기관에 대한 전횡 방지 이런 건데요. 그렇다면 사실 민정수석이 그 취지에는 맞죠. 그래 굳이 그 이름에 집착해가지고 법률수석이라는 건 오히려 이게 뭐 좀 우리 법률가들 보고 율사라는 사람들 많은 같이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 뭐 이름은 자체하고 근데 이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민정수석 폐지한 게 너무 전횡이 심하지 않았느냐. 민정수석들이 그 검찰 인사 좌지우지 다 하고 경찰 인사도 똑같죠. 경찰 인사 다 하고 권력기관을 오히려 그 권력기관이 제대로 작용하고 그 민정수석은 거기를 서포트하는 그러니까 어떤 보조하는 역할에 불과해야 되는데 대통령 직은거리에 있다는 어떤 그걸 이용해서 권력기관의 인사라든가 그 작용까지 뭐 어떤 재벌 수사를 하냐 마냐 이거까지 민정수석이 다 관여했거든요 예전에. 전에는 그랬죠. 예, 이게 안 맞다는 거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그렇죠. 대표적인 거 하명 수사해가지고 조국 전 수석이 그 정도로 이 민정수석들이 그동안 좀 횡포를 좀 막말로 하면 횡포를 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순기능까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결국은 저는 뭐 특별감찰관 이야기도 나오지만 민정수석이 제대로 작용했으면은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라든가 이종섭 그 호주 대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좀 걸러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시지탄의 가문이 있지만은 저는 무슨 수석이든 간에 이런 역할을 할 수석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저는 다만 아쉬운 건 있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가 검찰 중심 인사가 되어왔는 걸 우리 국민들이 그것도 소통 부재 아니면 독단, 검찰 독단 이런 거에 결부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법률수석이란 말을 쓰기를 싫어한 게 민정수석이 제일 중요한 거는 법률적인 뭐 민법 조문 해석해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어떤 그 공정한 마인드를 가지고
그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아까 우리 조국 전 장관의 직권 남용에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민정수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김주현 전 차관 저는 사실은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인연이 많을 거예요. 보나 마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임명하겠죠. 이 중요한 자리를. 아직은 임명은 아니고 그렇죠. 후보 중에 김주현 하나인데. 전 차관이 가장 유력하고 하나인데. 그중에 한찬식 전 서울 동부지검장 예. 그리고 박찬호 전 광주지검장 이렇게 3명으로 압축됐다고 동아일보는 그러니까요. 보도를 했고 그동안에는 이복현 그렇죠. 금감원장이 가장 거기는 유력했는데 지금 박성재 장관하고는 기수 너무 차이. 기수 차이가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무게감 있는 그런 저 김주현 전 차관은 18기고 예. 박성재 장관은 17기니까 예. 서로 간에 잘 협조가 된다는 저는 그 협조 잘하는 게 과연 좋은 건가? 그래서 민정수석실이든 뭐 법률수석실이든 그 안에 지금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공직기강 비서관실, 예. 법률비서관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정비서관실을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아래 두는 걸로. 그러니까 합치하는 걸로 하는데 그거 이제 제가 들고 이제 하는 말씀은 다 좋은데 저는 뭐 제도가 어떻게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법률수석이 이제 맡을 사람이 마인드가 예. 대통령의 말에 그냥 고분고분 따라서 그 하명 사항 이행하는 만일 법률수석이면 두나 마나하다. 오히려 이 권한이 집중된 걸 이용해 가지고 남용해 가지고 국정 오히려 난맥상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나 야당 지금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건데 그래서 좀 공정한 마인드. 그럼 검찰 출신이 꼭 해야 되느냐? 검찰 출신 안 해도 돼요. 조국 전 수석도 검찰 출신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문제도 일으켰지만은 그래서 전에는 이제 감사원 출신들이 그런 몇 식으로 사람 그래서 한 적도 어떤 있었고. 그 인사 검증이라든가 어떤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중립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사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번 인사 이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사람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사람을 잘 뽑아야 한다는 거죠. 예. 검찰 출신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검찰이라든가 경찰 이 권력기관들이 너무 뭐랄까 대통령의 그립에서 벗어나 가지고 오히려 각자 지금 행동을 하다 보니까 국정의 통할 능력이랄까 장악 능력이 너무 떨어졌다. 그런데 조금 방점을 그러니까 두고 트라우마가 있는 있겠네요.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갈 수 있겠네요. 예. 지금 뭐 송경호 중앙지검장 얘가 가장 중요한데 수사가 제대로 되는 안 것이 되고. 없다. 그런 말도 나오고 이원석 검찰총장과도 이렇게 지금은 관계가 싹 원활하지 않다는 이런 말도 나오니까 이 검찰 출신이 와가지고 좀 전체를 단돌이 해라. 단돌이 하는 쪽으로 근데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있죠. 예. 상당히 좀 불만이 있습니다. 고 교수님 말씀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 그런 게 생각이 분명히 드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건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어떤 있죠. 그 예. 중앙지검장이라든가 검찰총장이 이게 대통령실과 다르게 예. 자기들 계획대로 자기들 수사하는 게 맞지. 누가 전격적으로 뭐 우리 공사장에 돌관공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감샘 공사하듯이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때문에 이 검수완박 문제도 나왔고요. 예. 그래서 저는 법률수석이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검찰의 어떤 수사를 갖다가 이렇게 지휘하고 속으로 네. 내부적 지휘하고 이거는 오히려 네. 더 나쁜 결과를 낳는다. 옛날로 돌아가 버려.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그럼 무리한 수사하게 되거든요. 대통령 예. 뜻에 따라서. 예. 이러면요. 지금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이번 총선으로 상당히 동력을 잃었는데 더 동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잘 생각해가지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예. 법률수석 임명하기 전에 특별감찰관을 좀 빨리 임명해 그러니까요. 예. 예,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 얘기해도 그쪽에는 통 마이동풍입니다. 마이동풍. 마이동풍이네.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